혹시 어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카페에 앉아 3시간 넘게 쉼없이 떠들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상대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주말엔 뭘 했는지 정보는 장뜩들 들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하나도 모른 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허무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의외로 상대의 진짜 알맹이를 만져보는 경험은 참 드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이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마음의 외투를 겹겹이 껴입거든요. 예의라는 이름의 외투,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적당히 웃으며 적당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껍데기만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관계 안에서 더 큰 고독을 느낍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알고 싶어 질문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건 잘 다듬어진 포장지 같은 대답뿐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이 있긴 한 걸까 싶기도 하고 나만 너무 진지한가 싶어 머쓱해지기도 하죠. 오늘 심리뒷담화에서는 이 답답한 울타리를 단숨에 허물고 상대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하게 해주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물어볼 거리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대화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어떤 대화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 그 내밀한 감정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심리뒷담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온도를 단번에 느끼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상대의 깊은 바다에 가닿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 말이죠.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건 상대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상대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울타리를 조심스럽게 넘기 위해 가장 먼저 비춰야 할 곳은 바로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같은 이력서에나 적힐 법한 딱딱한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화인처럼 찍혀있는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의 나를 만든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날 텅 빈 운동장에 혼자 서 있던 기억일 수도 있고, 지친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느꼈던 서늘한 순간일 수도 있죠.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삶의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속에 아주 부드러운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산된 답변을 내놓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받는 순간만큼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창고 깊숙한 곳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조각을 하나 꺼내게 되죠. 이때 신기하게도 대화의 공기가 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대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목소리의 톤은 차분하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지만 사실 한 사람의 진짜 깊이는 그가 겪었던 결핍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흘렸던 눈물에서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멋진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던 순간이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기억을 덤덤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본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근사한 포장지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몹시 두려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질문 하나로 상대의 영혼이 담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의 깊이를 가늠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결국 깊이 있는 질문이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거울을 비춰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결핍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 밑그림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그림의 중심에 어떤 단단한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성인 군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삶이라는 바다에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나침반을 들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속의 우선순위라고 불러요. 평소엔 다들 사랑이 중요하다, 정직이 최고다 말하지만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혹은 내 밥그릇이 깨지는 순간에 무엇을 먼저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밀도가 느껴집니다. 상대에게 이런 가상의 상황을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딱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혹은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믿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나요? 라고요. 이 질문은 상대의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읊는 게 아니라 내 생존과 직결된 가장 소중한 조각을 골라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겁니다. 사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의 떨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큰 이득을 포기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덤덤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가 박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원칙이 이리저리 변하는 걸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기 바쁘다면 그 깊이는 아직 얕은 개울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놓지 않아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요. 우리는 이 질문 하나로 상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그 창너머를 얼마나 깊게 응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의 화려한 배경을 구경하는 관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핵심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과정이죠. 한 사람의 속이 깊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신만의 질서를 세웠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단단한 핵심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어떤 온도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내 기쁨만큼이나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의 그릇 크기를 들여다보는 일 말이죠. 타인의 성취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단단한 속마음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어떤 온도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 흘려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질투라는 감정을 품고 삽니다.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껴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은근히 신경 쓰이던 사람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었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의 크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담아두는 일종의 조리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대의 넓이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조리대가 좁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민과 자존심을 올려두기에도 벅차서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을 올려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축하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 금방 마음이 복잡해지죠. 반면 내면이 깊은 사람은 이 마음의 조리대가 아주 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쪽에 잘 정리해두고 타인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올려두어 함께 감상할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나 비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눈물 앞에서 서둘러 조언을 늘어놓거나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조리대 위에서 충분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가만히 곁을 내어줄 뿐입니다.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해 질투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에서 상대가 흘린 땀방울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못난 부분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그의 깊이는 아직 자신의 작은 자아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따뜻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관계의 온도까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가장 고독한 순간에 마주하는 풍경이 어떤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캄캄한 밤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자리에서 비로소 한 사람의 진짜 밀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상대의 깊이는 어쩌면 그가 가장 외로울 때 붙잡고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의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꼭 마주해야 할 풍경은 그 사람이 가장 고독할 때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화려하고 활기찰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도 문득 캄캄한 밤에 홀로 깨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 서늘한 기분 말이죠.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네보세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고독한 순간. 당신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당신만의 아주 작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요. 이 질문은 상대가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이 떠미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이 됩니다. 마음속에 깊은 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허무함이라는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아주 작고 단단한 닻을 내릴 줄 알죠.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해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나 사랑하는 강아지의 보들보들한 털을 만지는 순간, 혹은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부의 화려한 보상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안다는 뜻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결정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타인의 박수소리나 통장의 잔고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죠. 반면에 내면이 아직 여물지 않은 사람은 이 허무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슴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음시하기보다 서둘러 다른 것으로 메우기에 바쁘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잔뜩 쇼핑하거나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시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뇌가 보내는 공허함이라는 신호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그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꿀 줄 압니다. 그들은 인생의 화려한 조명이 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졌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자신의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떤 문장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이라는 고단한 하루를 얼마나 정성껏 버텨내고 있는지도 보게 되죠. 인생의 의미는 누가 선물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수놓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운 과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곁에 두고 싶은 진짜 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깊은 내면의 세계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깊이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상대의 진짜 품격은 어쩌면 거창한 말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켜온 작은 태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깊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일관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숨겨진 향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여주는 근사한 매너가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이 그 사람의 진짜 질량을 만듭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뒷모습, 혹은 자기 자신과 했던 아주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성품은 단 한 번의 연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 반복된 마음의 길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든 과거의 한 장면을 통해 인생의 밑그림을 확인했고,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는지 물으며 그 마음의 중심 기둥을 찾아냈습니다. 파인의 성공 앞에서 그가 보여준 반응을 통해 마음의 그릇 크기를 가늠해 보았고, 고독한 밤 그를 숨쉬게 하는 작은 의미들을 통해 내면의 닻이 얼마나 깊은지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내면의 탐험이 결국 일상의 사소한 태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5가지 조각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의 전체 지형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 통찰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3일간의 실천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날은 오늘 우리가 나눈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내 마음의 조리대는 얼마나 넓은지, 내 내면의 닻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날은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소중한 사람 한 명을 정해 대화의 온도를 바꿔보세요. 뻔한 인사 대신 오늘 배운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따뜻하게 건네보는 겁니다. 셋째 날은 그 대화를 통해 느낀 상대의 미묘한 변화와 여러분 스스로 얻은 깨달음을 조용히 기록해보세요. 첫째 날에 막연했던 느낌과 셋째 날에 선명해진 확신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깊은 심해로 조심스럽게 함께 내려가는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깊어질 때 비로소 상대의 깊이도 보이기 시작하는 법이죠. 여러분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심리 뒷담화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고 인간미 넘치는 심리학적 통찰을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에 진심 어린 깊이를 더해보시죠. 지금까지 심리 뒷담화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